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운명 또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의 사선 의원들 모여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파면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사선 의원 모임은 있습니다. 네네. 뭐 현안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파면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참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는데 우리도 중진 의원들도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 돼서 일단은 전체가 다 탄핵 심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전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의도에서부터 강화문까지 그러면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리 행진 또는 걷기 이걸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사선 의원들 요 모임에서 도보 행진 그것을 제안하신 겁니까? 그 뭐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여의도에서 강화문까지 네. 한 두세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꽤 힘들 건데 예. 그 국회의원들 대부분 같이 이제 그래서 걷더라고요.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나 재선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삭발도 하고 또 단식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진 의원들도 같이 한번 동참하자. 그래서 빨리 탄핵 심판을 촉구하자. 네. 그런 의미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대로 이 탄핵 심판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져 있었는데 네. 숙기 기간 또 평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헌법재판 네. 자체가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자체는 네. 어떻게 보든지 법조인이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뭐 분명히 헌법 위반과憲법 위반 기타 여러 가지 내란 행위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8분의 재판관들께서 거의 뭐 다 통일이 돼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관점 이런 것도 혹시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어떤 완결성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그 결정 이후의 사회 통합 또는 네. 승복의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 지금 2주가 넘어서 이제 3주째로 3주째 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초민감 국가로 좀 미국이 또 지정을 민감 국가 해버렸고, 지정받았어요. 민감 국가로 예. 지정하고 굉장히 국익에 네. 지금 아주 침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빨리 결정을 해줘야 이 혼란이 수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는 네. 최소한 2주 정도 지나면 14일 이전에 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이번 주 내로 안 되면 네. 오히려 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인 혼란이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부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것이 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날 비상계엄 어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절차적인 하자 이 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 두 분의 어떤 절차적인 하자 이게 또 시비가 안 걸릴 그렇죠. 그 것이다. 시비 여부가 또 뉴스에 예, 보도가 예. 됐더라고요. 그런 예.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뒤에 하면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차피 그 동전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구속 취소가 지지난주에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을 혼란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 같아요. 재판 법률을 못 믿겠다.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법치주의에 네. 아주 몰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형사소송법 적용도 해보고 어떤 네. 수사실무도 해보고 재판도 해봤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엄연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살아 있거든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네.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분명한 저는 명시적인 그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검찰이 그것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군요. 네, 네.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물론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물론 그 인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하지만 네. 하필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딱 여기서 딱 결정부터 나오냐. 하느냐. 이게 문제자라는 거죠. 그것이 의문이고요. 예. 또 그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자기의 권한이고 의무거든요. 네. 즉시 항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전체적인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이제 석방되면서 민주당 보니까 그때부터 비상대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네. 상당히 또 거리에 광장에 시민들이 함께 나오시고 해서 저희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나 또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다잡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전 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전체 힘을 모아서 탄핵 심판의 신속한 심판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또 반쪽 난 상황이에요. 네. 여론전들이 장애 집회, 찬성, 반대, 지금 국론 분열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탄핵이 좀 빨리 나야 된다, 결정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말간에도 좀 엄청난 지금 여론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과 반대 어떤 네. 세력들이 서로 광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맞습니다.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민주주의 절차나 헌법의 수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었냐.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왜 이러냐. 하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침체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우리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예, 국이 예. 너무나 추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지금 있는데 거기 보니까 김영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네. 뛴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오히려 더 선동하고 네.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부수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너무나 뻔뻔스럽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 국가보다는 좀 본인들의 이익들을 더 좀 얘기를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원래 그 계엄에 주동했던 그 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그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예, 예. 자, 지금 검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구속 취소 결정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즉시 항고를 하지 네. 않았고요. 그런 즉시 항고를 안 하는 의도는 우리 또 저희 사실은 우리 민홍철 의원님 법무실장도 하시고 네. 가장 군사법 수장을 하셨기 네.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 내란 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특위위원도 하고 했는데요. 계시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군 내부적인 것, 개헌에 네. 관한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방첩사의 그 실무자가 12월 3일 날 저녁에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에 접수할 때 네.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검찰이 2명이 올 것이다. 그 수사 검찰의 정보 뭐 분석 과장이 온다고.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 어떤 구속 취소 네. 과정 속에서 그 검찰이 어느 정도에 관여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아주 불합리한 네.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경호처의 그 김성훈 김성훈 예. 차장도 예. 지금 구속영장을 3번이나 뭐 어찌 보면은 뭐 반려죠.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아폰에 대한 서버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계엄 사태 또는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업무에서부터 계획 실행 단계 모든 사람들의 그 통화나 소통 네. 이런 과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차단하고 있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어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런 의문이 좀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심우정 검찰총장 추가 고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도주 원조죄 뭐 추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법사위에서도 공수처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거는 수사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그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놓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냥 즉시항고 하면 될 걸 안 하는 걸 계속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가 좀 찔리니까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김서구 저 법무부 네, 차관도 아주 궤변 네. 즉시 항고를 안 하면 뭐 보통 항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보통 항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본안에서 다투겠다. 어떻게 본안에서 다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반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훈 영장도 지금 3번 반려 기각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고검에서는 그거 하라라고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곧 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서울 고검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청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경찰이 이제는 신청하고 또 검찰은 그는 아마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대로 블랙박스다 거기가 지금 비아폰이 그것이 네. 열어야지만이 이 내란의 이 계엄의 설계자들이 네. 누군지 어떤 사람이 또 더 연관이 되는지 확인이 그리고 가능하겠네요. 비아폰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상 민간인한테도 일반인한테도 네.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비아폰이 몇 대가 지급됐고 얼마나 오래전에 지급됐는지를 밝혀내 줘야 아하. 이 계엄에 언제부터 모의를 했고 실행을 했는지를 전모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비아폰 수천 대가 나갔다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비아폰이 나갔다는 거는 다 그거 나쁜 데 쓸래 다는 아니지만 네. 증거 같은 게 이제 발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또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못하게 혹시 맞는 게 아니야 검찰이 이런 의심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그러한 행위가 예. 뭔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까지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요. 않느냐라는 국민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좀 해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명태균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지난 그 마흔여 네. 재판관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위반이다. 예.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최 대행이 오히려 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유를 달고 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대행 이전에 고위 공직자로서의 헌법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예.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가 보니까 불명확한 수사 대상
헌법이나 형사법 훼손 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특검법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안 그러면 특검법 못 만드는 거 못 아닙니까? 만들죠. 그러니까 기타 범죄 거기서 인지한 범죄 그거 안 난다 그러면 무슨 특검법 뭐 연관된 하랍니까? 범죄는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요. 예. 또 언론에 다 공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네. 이거는 자기가 지금 헌법 위반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댄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돌아왔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200석. 근데 뭐 국민의힘이 이제 108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네. 지금 뭐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선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봐서 재의결에 이제 붙이든지. 아, 그런 이게 생각이 가능하겠네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네, 하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아마 그런 이탈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이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명태균 씨도 지금 벌써 구속 취소 청구를 지금 해놓은 본인도. 상태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고 이제 싶다, 이렇게. 상황이 예. 변경되기 때문에 재의결에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특히 이제 명태균 특검법은 또 이른바 친한동원계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사실 그 명태균 씨의 대리인 네. 남상권 변호사를 잠깐 만났습니다. 의원님께 직접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예.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나름대로 상당히 명태균 씨가 그 여러 가지 쥐고 있더라고요. 카드가 있다 이 말이죠. 카드가. 그렇습니다. 예. 그 명태균 씨가 좀 국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좀 진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떤 그런 의향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예. 했어요. 네. 그러나 현재 서울지검에서 다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최상목 대행 탄핵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흔여억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네.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고 다만 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지금 네. 탄핵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마음 같아서는 또 최상목 대행의 현재까지 헌법 위반 네. 또는 그 동안의 계엄 사태에 있어서의 네. 어떤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 이런 걸 볼 때는 당장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네.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내에서도 다소 신중론이 현재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시기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그 계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국무회의 문제 때문에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탄핵이 동시에 해줘야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다.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든지 보시는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최소한.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한덕수 먼저 해가지고 그럼 힌트를 줘버리는 거죠. 예, 그럼 한덕수 된 다음에 막상 한덕수 복귀가 되면 재판관 이제 2명 임명했던 거가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했던 게 네. 뭔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또 분석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돼 버리면 이제 또 아. 그 탄핵 반대 세력이 네. 국힘이나 탄핵 반대 세력이 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또 승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또 문제를 제기하면 더더욱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같이 하거나 한덕수 총리를 뒤하거나 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실제로 번호도 윤석열 8, 그 한덕수 9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선임 섬칠의 원칙에 예. 의해서도 뭐 그렇게 된다. 뭐 마지막으로 언제 선고될지 한번 예측 좀 예상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네. 또 국격의 상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 또 앞으로의 정치의 해소의 이런 일정의 문제를 볼 때 이번 주말을 21일을 넘어서면은 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안 된다. 예, 안 예, 된다.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된다. 그 뭐 법률가시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좀 전에 말했듯이 정치 사법이거든요. 네. 사법 정치 헌법재판은 그런 어떤 정치적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고려하더라도 예.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3주가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혼란이 더 심화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참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예.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거를 고려할 때 현명하신 우리 재판관님들께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실 것이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일이나 21일 날 될 네, 것이다. 네. 그러면 2, 3일 전에 이제 고지가 될 거니까 네. 뭐 오늘 내일 중에 내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또 반드시 예. 2, 3일 전에 고지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확립돼 있지 않지 아, 예, 않습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관행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혼란적인 같아요. 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당일 아침에라도 네. 고지해서 바로 선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정리는 되는데 좀 빨리 좀 이렇게 탄핵 이게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바라는 네.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